네,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그 확률 이론의 오버뷰를 지속적으로 한번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챕터 1.1에서 1.3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좀 간단하게 1.4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금 앞에 뭘 배우셨는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probability 모델에 대한 아주 제너럴한 오버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example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electronics 할 때 보면,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를 만들 때도 그 통신 설비를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데 이제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멀티플렉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거는 사람이 막 이제 불특정 다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그샘플에서 보면 약 44개의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호를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멀티플렉서를 이제 개발을 할 때, 그러면 이게 몇 개를 동시에 수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인 거죠. 이제 그걸 할 때 이제 probability 모델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러면 되잖아요. 막 이게 만약에 이제 48개면, 전화기가 48개면 48개의 송시신이 가능한 그냥 멀티플렉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가장 심플한 네, 대답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을 해요. 인터넷을 할 때도 송수신을 다 하잖아요. 클라우드 베이스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거는 막 수만 명, 수천만 명, 뭐 수억 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각각의 우리 인풋 아웃풋들을 다 설정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테크니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플리파이해서 만약에 48개의 이런 이제 저 송신 뭐 디바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48개가 동시에 접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중에 한 개만 접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10개만 접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몇 개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probability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뭔가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죠, 사실. 그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뭐 우리가 10개면 된다, 20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니셜 저 시스템 디자인 저 컨디션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8개의 그 뭐 전화기라고 할게요. 그냥 패킷이 있고 요게 이제 every 10 milliseconds마다 이제 그 수신을 그러니까 뭐 송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48개 중에 3분의 2는 그 이제 뭐 silent 이게 그러니까 그 뭐죠 이제 액티베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48개 중에 3분의 1이 항상 보통 그 에버리지로 사용이 되더라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그 수치적으로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 기대치라고 할까요? 기대값이라고 할까요? 그게 실제로는 이제 16개의 그 액티브 패킷이 이제 우리의 뭐 평균이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중간 그 에버리 정도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정보를 알았을 때 그럼 우리는 몇 개를 하는 게 몇 개의 어떤 인풋 아웃풋을 설정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앤서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뭐 16개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7개째 들어오는 그 한 개, 그쵸? 16개 플러스 한 개는 이제 수신을 못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16개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에버리지가 그렇다는 거. 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probability, 접근법을 사용을 하느냐. 네.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transmission system. 여기서 말한 efficiency는 말 그대로 이제 cost benefit을 포함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뭐 그냥 쭉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그냥 쑥 쉽게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자, 아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치는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게 이제 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까지를 액티브 패킷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까 평균값이 이제 16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액티브하게 만드는 것 이하로 이제 동시 접속이 되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액티브하게 설정한 그거 이상으로 넘어오면 그것만큼은 또 못 받게 되니까 이제 efficiency나 이런 뭐 통신 장애나 이런 것들을 또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robability approach를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이제 보통 이제 랜덤 그 variable이라 그래 랜덤 그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48개의 팩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평균값을 줬을 때, 그리고 이제 한 그 시뮬레이션을 뭐 100번, 뭐 1000번, 뭐 10,000번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렸을 때 요 X축이 뭘 얘기하냐면 동시에 접속되는 패키지의 수예요. 그리고 Y축이 이제 probability, 그러니까 횟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럼 전체 횟수 분의 분모가 전체 횟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액티브하게 접속된 거의 횟수.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전체는 이제 100% probability가 이제 1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접속 이제 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랜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요런 이 종 모양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 요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중간 값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값이 이제 평균 값이 되고, 평균 값으로부터 이렇게 평균 값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probability가 높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probability가 이제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자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몇 개까지를 이제 액티브 패키지로 만드는 게 이제 좋을까요? 어디까지 끊어야 될 것인지. 이제 요게 또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우리가 16개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요 이하는 다 커버가 되는데 위로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까지니까 probability가 한 60%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한 40%는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 예를 들어 20개까지 끊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부분이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부분이 커버가 되는 거고. 그쵸? 아무튼 이제 이런 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디시전 메이킹도 이제 이걸 통해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제 하는 게,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챗 GTP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랩 코드도 짜고 뭐 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눈부신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서 그냥 챗 GPT 명령 한두 개면 이런 시뮬레이션은 정말 기본적으로 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명령어도 아니죠. 그냥 이제 그 뭐죠, 그냥 내용이죠. 그냥 could you create a random bar graph 해놓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1번은 이제 total number of 스피커가 아까 패키지고 그냥 48개고, 그다음 expected value, 그러니까 평균 값이 이제 한 16이다. 그리고 이걸 1000번 반복해도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한 게 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코딩을 짜서, 잠깐만요. 그냥 카피할게요. 그냥 코딩을 짜서, 이렇게, 어디 갔을까요?
챗 GPT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네,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자기가 쭉쭉쭉쭉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음? 어, 그래프 그리고 있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뭐죠? 케이스를 할 때마다 조금씩 프로바빌리티가 다르지만 경향성은 이제 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뭐 1000번 해도 되고 10,000번 해도 되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얼 값에 이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했을 때, 뭐, 요렇게 이제 값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액티브 패키지가 0에서 6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이제 26 이상도 한 번도 안 나왔고, 대부분 이제 16에서 뭐, 약간 12에서 한 20 사이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건 probability고, 요거는 이제 number of active 패키지가 동시 접속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요걸 조금 더 이쁜 모양으로 이제 standardized 된 형태로 보면 요렇게 이제 퍼펙트한 symmetrical 종 모양이 되죠. 그죠? 이 종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이 면적을 이제 probability 그러니까 1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 면적이 전체 probability 100%를 의미를 하고 거기에 요 중간에 있는 요 선이 이제 평균값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쪽으로 이제 선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 1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값에서 표준 편차가 1 범위 벗어나는 데까지가 요까지고 요거에 요 안에 들어있는 뭐죠 경우의 수는 전체의 68.2%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선에 있는 요 라인은 이제 표준 편차 2구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의 95.4%다라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간인 요까지는 전체의 99.7%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디시전을 할 때 우리가 몇 퍼센트의 뭐죠? 그걸로 우리가 액티브하게 받을 것이냐라는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한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는 한 95% 정도의 로만 95% 정도만 신뢰성 있게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구간을 여기로 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99.7%까지 가야 된다. 우리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사이즈를 또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아이고, 네. 다시 돌아가서 요거를 봤을 때 요게 이제 좀 이미지너리하게 이제 종 모양이라고 보면 조금 저희가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1구간이 보통 한 18 정도 되겠다. 그죠? 18에서 한 13 정도. 그죠? 요 범위가 68점 아까 얼마 퍼센테이지고. 그죠? 그리고 95% 범위가 약 22에서 한 8, 7, 한 9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95% 신뢰 구간을 만족하는 정도면 되겠다 하면 한 22개에서 한 23개 정도까지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99.7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제 25개를 설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여러 번 했을 때, 25 이상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걸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마지노선을 한 25개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경제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48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줄여서 이제 25개까지만 해도 충분히 신뢰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배운 레슨을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포트에, 지금 이제 요 맵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부산항이거든요. 부산항인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뭐죠, 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배예요. 이제 배들이 뭐 입출항하고, 그다음에 정박해 있고, 뭐, 카고 로딩, 언로딩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배들이, 이제 부산항에 이제 입출항을 할 때, 항구랑 선박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항구의 입장에서는 이 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몇 개의 동시 채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또 들 거 아니에요. 배는 사실 뭐 수십 척에서 수백 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 몇백 척에 해당하는 동시 접속 채널을 만들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액티브한 그 probability인지를 알게 되면 이 포트에서 그러면 우리는 동시 채널을 몇 개까지 하는 게 충분히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스터디했던 이제 probability 모델을 적용을 하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하는 뭐 연구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 한참 지금 사이클 어세스먼트, 뭐죠, 전과정 환경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선박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전주기 관점으로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그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포트의 입장에서도 그린 포트에 대한 그 니즈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린 포트를 실현을 하려면 선박들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운항을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자기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배들은. 그러려면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필요한 거죠. 이 배들하고 항구 간에. 그 배의 정보를 항구 쪽으로 이제 트랜스미션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 솔루션이 필요하고,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박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설치를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probability 모델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건 먼저, 요거는 그냥, 네. 이제, 엑스트라로, 만약에 이제 선박이 한 200척 정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액티브 스피커가 이제 25개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포트로 그 트랜스미션을 하는 경우의 수가 expected value가 한 25개다. 그리고 이제 1000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반복을 했을 때, 요런 이제 경향이 보여지더라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챗 GPT한테 물어보면, 이제 답을 해주죠. 그죠? 굉장히 편리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사이트가 이게 마린 트래픽이라는 이제 사이트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여기 이제 걸어놨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박이나 또 항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되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뭐 아시는 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게 이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 운항하는 이제 거의 모든 배들을 이렇게 뭐죠 매핑을 해주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리얼타임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궁금한 게 만약에 아이고 뭐 부산 이렇게 배의 정보가 필요하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로그아웃을 빨리 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부산 포트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고 하면, 잠깐만요. 포트, 여기 있죠? 이제 포트에 들어가서, 이제 포트에, 이제 뭐, 부산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산 포트, 이게 왜 포트가 안 나오지? 아, 네, 부산 포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딱 부산 포트에 대한 정보들이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맵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브 맵을 보게 되면 이 포트 안에 이제 배들이 어떤 배들이 있고, 뭐 어떻게 나가는지도 있고, 그럼 이제 이 점들이 제가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점들을 딱 클릭을 해보면 이제 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눌러보면 조금 네, 디테일한 정보들이, 기본적인 배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배 스펙도 나오고, 배의 기본적인 루트, 지금 어디에 있고, 이제 어디로 향할 건지, 그리고 이제 ETA나, 뭐,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디파처, 요런 것들도 정보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박 정보도 있고, 선박은 여기 들어가서, 선박, 선명이나 IMO 넘버를 치면 되거든요. 이게 뭘까요? 뭐 아무거나 하나 칠게요. 그럼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이제 배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 또 어디에 지금 배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료 버전은 사실 여기까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유료 버전인 경우에는 이 배에 좀 자세한 정보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뭐 엔진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뭐 몇 달 동안에 뭐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데 뭐 일단 저희는 아직 라이센스가 없어서 네,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을 하는 데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네,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